자, 탐구학습은 보통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탐구학습은 주로 이제 듀이 작품이죠. 듀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탐구학습 이렇게 넘어가면은 듀이의 영향을 받은 마시알라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시알라스 콕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탐구학습하면 일단 듀이가 대표적이에요. 듀이의 반성적 사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서 출발을 하고 듀이의 반성적 사고를 나중에 듀이가 다듬어서 탐구학습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듀이의 영향을 받아서 마시알라스 콕스가 사회탐구학습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내용은 사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듀이도 유명하고 마시알라스 콕스도 너무 유명하고 이래서 탐구학습은 연구한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탐구학습의 절차라든지 탐구학습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는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공부한 교수들도 누구한테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마다 절차는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책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흐름을 알면 누가 절차를 조금 바꾸든지 뭐 절차를 5가지 절차를 6개로 늘리든지 아니면 5가지 절차를 4개로 줄이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탐구학습은 결국은 듀이가 얘기한 거예요. 탐구학습은 왜 탐구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걸 하나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멀건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증거들을 분석해 본 결과 내 가설이 맞았어, 내 가설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구학습은. 그죠? 그래서 막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증거를 딱딱 대면은 내가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탐구학습입니다. 자, 탐구학습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 자신의 탐구와 발견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들의 능동적인 탐구 행위를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탐구학습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탐구학습의 핵심이에요. 탐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과 발견, 그죠? 과학에도 탐구학습이 있거든요. 탐구 발견학습이 과학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탐구학습 사회에서만 들어봤어요? 과학에서도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탐구 발견학습 요거는 다 탐구학습 하면 전부 사실은 듀이에서부터 온 건데 우리 유아는 듀이하고 브루너가 막 섞여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렇죠? 자, 어쨌든 듀이랑 브루너는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듀이적인 탐구학습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서 탐구학습은 전부 듀이입니다. 이제 자연탐구로 넘어가면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료의 사용, 실험과 발견, 요거 실험 이런 거는 이제 과학하고 좀 관련이 된 거죠. 요거는 과학하고 관련이 된 거고, 우리 지금 사회관계 영역은 가설의 설정과 검증,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죠. 물론 과학에서도 가설을 만들지만은 사회에서도 가설을 만들거든요. 소방관은 우리 동네에서 꼭 필요해. 아니, 소방관은 없어도 돼.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확인해보고 결국은 내 가설이 맞다 틀리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탐구학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탐구학습에서는 연구형 수업 방식이에요. 탐구학습은 보통. 그래서 이 탐구학습을 할 때는 교사의 역할은 탐구학습에서는 이제 유아로 하여금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사가 개입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당연히 안 되죠. 교사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적인 답변 이런 걸 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게끔 스스로 자료를 수집해보고 가설을 설정해보고 이 생각이 틀렸네? 이 생각은 맞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박교사는 교실에서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읽고 어린이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탐구학습을 위해서 박교사가 질문한 내용들이에요. 자, 애들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이게 혹부리 영감님 얘기는 아시죠? 어떤 거예요? 혹 하나 있는 착한 할아버지가 이제 도깨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도깨비들이 막 궁금해하면서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게 노래주머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노래를 잘해. 이래가지고 도깨비들이 그 혹을 떼갔잖아요. 그래갖고 왔는데 동네에 또 되게 심술 많은 그런 혹부리 영감이 또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자기도 혹 이거 이제
도깨비한테 가서 떼어올라고 일부러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되게 나쁜 사람이니까 이제 벌 받아가지고 그 도깨비들이 이제 저번에 속았다는 걸 알고 지난번에 딴 혹까지 붙여줘갖고 혹을 2개 달고 온 거, 그 얘기잖아요. 자, 그걸 봤을 때, 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요거를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자기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의 형태로 선생님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탐구학습이라는 건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정을 쭉 거쳐서 결론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혹부리 할아버지 혹은 정말 노래주머니였을까? 혹부리 영감님이 왜 거짓말했니? 거짓말하는 건 괜찮니? 혹부리 영감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도깨비는 어떻게 했을까? 혹 2개나 단 거는 그거는 정당하니? 좀 가혹하지 않니? 이 동화를 듣고 느낀 점 뭐니?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동화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 혹된 처음에 그 혹부리 영감, 착한 혹부리 영감 되게 좋고 막 욕심장애는 나쁘고 이런 거는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한 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혹 2개나 달아준 건 좀 가혹하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자료나 이런 거를 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게 탐구학습입니다. 자, 그랬다면은 교사가 요런 질문을 쭉 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의 예시까지 여기 들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뭘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뭐죠? 교사가 뭘 이런 질문을 막 했어요. 이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렴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발산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해서 얘네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탐구학습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 탐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답에다가 애들 탐구시키려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탐구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탐구시키려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 다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표상 능력 이런 거 자극해서 다시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나는 혹부리 영감 얘기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맞아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인데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여기까지만 써도 사실 답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만 써도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탐구학습을 알아야 이건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문제들이 사회관계 영역이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해갖고 계속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이제 답을 낼 수가 없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해를 하면은 정확하게 안 써도 어느 정도 맞게 써도 다 정답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키워드가 조금 덜 들어가도 맥락이 맞으면 나는 틀렸다고 짝짝 끄었는데 그게 다 채점돼갖고 예상보다 점수 높게 받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